안녕하세요, 스테이션B의 강병입니다. 자, 저희 채널은 일단 스포츠 성향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신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쌍용에서 이름에 스포츠가 들어간 차가 새로 나왔다고 해서 만나보러 왔습니다. 바로 렉스턴 스포츠 칸입니다. 새롭게 바뀐 스타일링의 차이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차량은 완전한 올 뉴 체인지 모델이라기보다는 지금 페이스리프트를 제 기억으로는 벌써 한 2번 꽤 오랜 시간 동안 지금 계속해서 부분 변경을 통해 가지고 언제 이 플랫폼이 처음 시작됐는지는 제가 가물가물할 정도인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 차가 낡아 보인다라는 이미지는 굉장히 찾기가 어렵죠. 먼저 이 익스페디션 모델 앞쪽으로는 검정색으로 새롭게 마감이 되어 있는 이 스포티한 그릴, 기존의 크롬 스타일로 정말 존재감을 강하게 내밀었던 그 스타일링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지만 이렇게 흑백의 조화 이런 부분들도 약간 좀 특수기동대 느낌도 나고 꽤나 멋진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에도 추가적으로 살짝 돌출되어 있는 이러한 범퍼들까지 강인하게 스타일링이 마무리가 되면서 기존의 렉스턴 칸 모델 대비해서도 좀 더 다이나믹한 이미지들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새롭게 이 후드에 가니쉬가 생겼는데요. 사실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들은 없어요. 어디까지나 그냥 패션 아이템으로 추가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게 은근히 운전석에서 굉장히 잘 보여가지고 만족도가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기능은 없지만 멋지게 꾸며줄 수 있는 그러한 장비들이 들어가 있어요. 측면 쪽으로 오게 되면은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 20인치 규격의 휠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 시승차가 오프로드를 가기 위해서 지금 별도로 기본형 18인치 휠에 이 올터레인 타이어를 조합을 해 놨습니다. 이 조합은 쇼룸에서는 일단 없는 조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롭게 측면 카메라가 들어가면서 이제 서라운드 뷰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서라운드 뷰 기능이 기존 모델에서도 최상급 트림에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후진을 넣었을 때만 작동을 했었는데 이제는 후진과 전진하는 동안에 작동 시간을 늘려놓은 새로운 편안한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익스페디션 전용 로고도 있죠. 적재함 위쪽에는 별도의 옵션으로 해서 이렇게 롤바가 달려 있는데, 기존의 스포츠 칸 모델에 있었던 이 디자인과 달랐던 롤바는 이 옆부분이 고속주행 시에 이 철판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그런 좀 작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소음도 좀 만들기도 했고, 실제 주행할 때 룸미러 뒤를 보면 그 판이 막 달달달달 떠는 모습이 보여서 좀 불안한 느낌도 있고 그랬는데요. 와일드 앤 와이드 롤바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에 있는 그 용접 포인트를 8군데로 늘리면서 주행 중에 고속으로 올라가도 별도의 잡소리나 흔들림 이런 부분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위에 있는 것들은 별도의 액세서리로 지금 쌍용 측에서 그냥 추가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파츠입니다. 이 렉스턴 스포츠 칸 모델을 볼 때마다 항상 제가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측면부를 볼 때마다 항상 이 부분이 너무 이 트럭 베드가 좀 이 바퀴를 짓누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전체적인 차의 사이즈에 비해서 이 바퀴의 외경이 굉장히 좀 작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건데요. 프레임 바디이기 때문에 연식 변경 혹은 모델 체인지 때 이 전체 바퀴의 OD 외경을 키우는 거가 상대적으로 모노코크에 비해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왕이면 조금 더 큰 휠 아치에 조금 더 오프로드 성능을 담보할 수 있는 33인치, 34인치 이 정도의 규격의 타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를 확보를 해줄 수 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게다가 정통 4x4의 파워트레인을 고수하면서 어쨌든 험로 주파력에 대한 어필을 가지고 있는 차량임을 감안했을 때 지금 이렇게 칸 모델처럼 트럭 베드가 길게 나오는 경우에는 이 오버행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오고요. 생각보다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최저 지상고, 이 휠베이스 안쪽에 걸려있는 최저 지상고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이 뒤쪽 부분도 범퍼의 높이가 생각보다 밑으로 많이 내려와 있어요. 여러분들 도로에서 칸이 달리고 있는 모습 뒤에서 보면 생각보다 바닥에 많이 이렇게 좀 낮게 붙어서 달리는 그런 차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가능하다면 약간 지상고도 좀 올라오고 조금 더 큰 바퀴를 수납해주는 이러한 형태로 개선을 해서 이 위쪽에 두꺼운 부분들도 조금 더 날렵하게 균형감 있게 잡아준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스타일링적으로 정말 패션의 어떤 아이템으로 내가 픽업 트럭을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더할 나위 없는 완성도를 갖추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밟고 올라갈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접이식 페달이 운전석 뒤쪽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픽업 트럭들, 특히 미국산 픽업 트럭들은 이거 열 때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쿵 떨어지는 이런 차량들도 좀 있기는 한데요. 부드럽게 열리고 그리고 우아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치마를 입고 있다고 해도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거기다 치마 그림 넣으려고 하는 거지. 렉스턴 스포츠와 칸은 이 적재함의 크기가 다르죠. 이 칸이 훨씬 더 길게 뻗어나가는 트럭 베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 적재 용량이 500kg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나는 이거보다 조금 더 다양한 레저 활동을 한다 그러는 분들은 이 뒤쪽에 스프링을 코일 스프링에서 리프 스프링으로 업그레이드라고 표현해도 되나? 어쨌든 리프 스프링이 코일 스프링보다 수직 하중을 훨씬 더 강하게 견딜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짐을 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렉스턴 스포츠카는 프레임 바디 방식입니다. 프레임 바디는 뭔가 뒤쪽에 무거운 물체를 견인할 때에도 굉장히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엔진의 배기량은 그대로 둔 채로 토크와 마력이 추가적으로 향상되면서 견인력이 무려 최대 3000kg, 3톤급의 견인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3톤급이면 끌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의 웬만한 사이즈의 요트들까지도 문제없이 다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규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겉부분은 남성미가 넘치는 이 울그락불그락한 이런 마초적인 이미지가 많은데 아래쪽을 들여다보게 되면 컬러풀한 파츠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빨간색 스키드 플레이트가 엔진룸 하부를 감싸고 있고요. 스프링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파란색 코일 스프링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양산차에서 저렇게 스프링이 별도 도색이 들어가는 경우는 잘 없고 애프터 마켓용으로 바꿨을 때의 뭐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뭐 이런 것들이 쓰이는데 어쨌든 이번 렉스턴 칸 모델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코일 스프링을 쓰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리프 스프링으로 적재 용량을 업그레이드하는 경우에는 또 리프 스프링이 새빨갛게 페인팅이 되어 있는 제품이 들어가게 됩니다. 계기판이 이제 풀 디지털 디스플레이 방식으로 바뀌게 됐어요. 렉스턴 SUV 모델들에서 먼저 보여줬었던 그런 방식과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계기판의 모드도 변화시킬 수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주행 관련된 정보들을 띄워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꽤나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운전대 왼쪽으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에이더스 관련된 차로 이탈 보조 장치 그리고 차로 중앙 유지 장치까지도 이번 모델에 들어왔기 때문에 고속도로나 고속화 국도에서 멀리 이동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꽤나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물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빠져 있고 그냥 기본형 크루즈 컨트롤만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조향에 도움을 준다라는 점에서는 꽤나 좋은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실 기존의 유압식 스티어링 휠 시스템을 버리고 이제 완전 전동화된 형태의 EPS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을 갖추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록투록은 여전히 이 4x4의 모델답게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끝까지 돌아갔을 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록투록이 거의 한 3.1턴 정도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그 유턴이나 뭐 이런 걸 해야 될 때는 약간 여러분들의 손이 좀 바빠질 수 있다라는 점. 네, 이 부분은 여전히 4x4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건드리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추가된 장비 중에 하나가 공기청정기거든요. 근데 이 공기청정기를 보면서 저는 조금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뭔가 완벽하게 이 차체에 통합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좀 애프터마켓 제품을 그냥 기본 옵션처럼 선택할 수 있게 넣어주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면 표시되고 있는 어떤 정보창의 폰트라든지 디스플레이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머지 기기 부분하고 사실 전혀 다른 형태로 되어 있어요. 누가 봐도 다른 회사가 만든 제품이 들어갔구나 라는 거가 좀 느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고급 사양 옵션들이 아직은
박한 이런 픽업 트럭 시장에서 이런 노력을 해줬다라는 거, 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소비자들에게 실용적인 생활 안에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높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에는 거의 큰 변화점은 없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로터리 버튼만으로도 손쉽게 4 하이, 4 로우 기어, 네, 이 트랜스퍼 케이스를 바꿀 수 있는 버튼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 사실 옛날에 벤츠가 썼던 그 스위치 그대로 쓰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한 느낌도 있습니다. 이 벤츠에서 봤었던 그런 느낌인데, 많은 분들이 4 로우 기어를 얼마나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빈도와 상관없이 어쨌든 내가 마음을 먹으면 저속 기어를 넣어서 이 엔진의 토크를 훨씬 더 크게 부풀려서 바퀴로 전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믿음 하나만으로도 이 차를 타는 어떤 든든함이랄까요? 네, 이런 부분들에서는 충분히 만족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뒷자리에 앉았을 때 만족도가 예상외로 괜찮습니다. 조절이 되지 않는 등받이이기는 하지만 보기보다는 착자감이 꽤 안락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단단하게 허리 쪽을 지지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꽤나 착자감이 좋아서 장거리 이동을 해도 피로감이 쉽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공조장치의 벤트들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암레스트도 이렇게 내려놓게 되면은 사실상 그냥 웬만한 승용 SUV 뒷자리가 크게 아쉽지 않을 정도의 공간감과,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탁 터진 시야가 너무 일품이거든요. 창문이 완벽하게 아래쪽으로 다 내려가기 때문에 뒷자리에 뭐 아이들이나 가족들과 같이 여행을 한다 했을 때에는 특히 이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더 넓은 쭉 뻗은 그러한 경치를 관람하기에도 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래쪽에 숨겨져 있는 이 비밀 서랍, 정말 넓은 서랍이 열리거든요. 장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간식거리라든지 혹은 비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수납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한다면 뒷좌석을 접고 이 뒤쪽에 2열 탑승 공간을 화물 적재 공간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이 등받이를 접는 이 레치 레버가 조수석 쪽에만 이 측면에 있어요. 이쪽에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쪽에는 레버가 없고 반대쪽에만 하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아쉽지만 어쨌든 접었을 때 이렇게 접었을 때는 이 뒤쪽으로도 추가적인 수납 공간과 확장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점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자, 추월 되나요? 모닝 추월 성공! 기존 모델보다 파워트레인에서 마력과 토크 모드를 약 8% 그리고 5% 각각 올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행할 때 느껴지는 어떤 힘의 여유에서는 생각만큼 그 차이를 체감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기어 변속 로직을 조금 더 매끄럽게 다듬었다고 한다면은 그동안에 고객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이 주행 성능 부분에 대한 불만들을 해소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사실상 변속 패턴이나 각 단의 록업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걸지 못하는 그러한 습성은 기존 모델이랑 거의 동일하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신형 모델에서 많이 내세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원격으로 앱으로 차량의 시동을 걸거나 공조장치의 온도를 맞춘다거나 뭐 지금 차가 어디 서 있는지를 확인한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포인트들도 이번에 많이 좀 어필을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더 편리하기는 합니다. 근데 뭐 현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3, 4년 전부터 이러한 기능들을 대중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구색을 갖췄다, 이런 부분들에서는 충분히 좀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완전 풀스로틀로 밟아봤는데 차의 무게에 비해서는 그렇게 넉넉한 힘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에 뒤쪽에 몇백 킬로그램 정도의 적재 용량을 얹었다 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살짝 힘이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기는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수입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훨씬 밑가격대의 콜로라도에 비해서 회전력 크기만큼은 훨씬 더 우월하고, 그리고 또 저회전 영역에서부터 최대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짐을 많이 실으면 실을수록 뭔가 힘의 저하 부분에서 느껴지는 격차는 오히려 칸 쪽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이 차를 제가 시승하면서 계속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게 의외로 예상 외로 이런 얘기들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이 4기통 디젤 엔진 2.2 LET 엔진이 진짜 의외로 조용합니다. 물론 디젤 차들이 주행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엔진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차들은 거의 없죠. 그런데 이 차는 심지어 정지 상태, 아이들링 상태에서의 엔진 소음도 실내로 유입되는 정도가 꽤나 잘 억제되어 있어요. 좀 주행 중에 어떤 엔진의 어떤 그 회전 질감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디젤 엔진 중에서는 그래도 경쟁력이 꽤나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비, 아무래도 4기통 엔진이고 덩치가 또 5m를 훌쩍 넘는 거구이기 때문에 연비는 그냥 포기하고 탄다라는 게 기존 고객들의 많은 좀 불만이기는 했습니다. 물론 오늘 저희가 시승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연비를 정확히 측정해 보기는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영등포에서 이 김포 정도까지 약간 좀 막히는 구간들을 뚫고 오면서 재봤던 평균 연비는 딱 10.0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물론 공차, 트럭 베드가 짐이 실려있지 않은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면은 그래도 이 차량의 덩치를 감안했을 때 극악의 연비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 아이신제 6단 변속기가 이전 모델 때도 사실 좀 비슷한 증상들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 최고 단수인 6단이 좀 빨리 들어가지는 않는 편이에요. 아마 속도계 상으로 거의 한 80에서 85 이상까지 올라가야지만 6단을 걸어주고, 5단을 가지고 꽤나 오랫동안 좀 버티려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내년에라도 중간에 이 로직을 좀 개선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존 렉스턴 스포츠칸에서 좀 많은 분들이 불만으로 얘기했던 게 통풍 시트가 작동 소음이 너무 큰데 별로 시원하지는 않다, 이러한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번 통풍 시트의 작동 소음은 제 차보다 조용한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은 오케이 해줄 수 있는 수준 아닐까요? 그리고 통풍 시트 지금 뭐 제가 이렇게 옷을 거의 두 겹으로 다 입었는데도 되게 쌀쌀한 한기가 느껴질 정도의 냉각 성능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이번 렉스턴 스포츠칸의 정말 그 실질적인 혜택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네이버 클로바와 연동한 그 AI 음성 인식 시스템이라고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티어링 휠 위에 있는 이 버튼 한번 누르고 난 다음에, 쌍용 렉스턴 스포츠칸 가격 얼마야? 네이버 검색 결과에 의하면 2021 렉스턴 스포츠칸 출시 가격은 2,856만 원에서 3,829만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네이버에 검색해서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정보 범위 안에서는 꽤나 다양한 명령어, 자연어 기반의 명령어들, 질문들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렉스턴 스포츠칸과 오늘 시승을 진행해 봤습니다.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어떤 문제들에 대한 접근은 아직 충분히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도 보였긴 했지만요, 이상하게도 이렇게 허점이 많은 자동차지만 한 번쯤은 타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뭔가 이 차를 타면 내 인생이 좀 더 재밌어질 것 같고 풍요로워질 것 같은 그러한 느낌마저도 들긴 했거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